안녕하세요. 어긋난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어려웠었던 용도 변경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82년도에 준공된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조금 넘는 아주 소규모 건축물의 2층 부분 약 90제곱미터 를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셔서 변경을 했는데요. 변경을 완료한 후에 영업을 하시다가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 연습장의 특성 때문에 추가로 노래 연습장을 위락시설의 유흥주점으로 변경을 또다시 했던 사례입니다. 음식점에서 노래 연습장으로 그리고 다시 노래 연습장에서 위락시설의 유흥주점으로 변경했던 과정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 네, 오늘은 우리 집 막내 꼬미와 함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사실 건축사의 업무 중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쉽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수많은 용도 변경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초의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 연습장으로의 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에, 그러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아니고요,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즉 표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용도 변경 허가와 신고 대상,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대상, 그리고 용도 변경과 기재사항 변경 둘 다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을 노래 연습장으로 기재사항 변경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 검토, 방화창 검토, 불법 여부, 그리고 정화조, 이 4가지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고, 이 4가지가 문제가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는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사용 승인 5년 지난 건축물은 용도 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번에 다뤄봤었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서 연면적과 사용 승인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 승인이 5년이 훌쩍 지났고요. 연면적도 320제곱미터로 1000제곱미터에 많이 미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 검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검토가 끝났으면 다음으로 방화창 설치 기준을 검토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에 있는 창호는 방화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 법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들은 용도 변경이나 건축 행위가 일어날 때 이 법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건축물은 지상 3층 건물이니 인접대지 1.5m 이내에 있는 창은 방화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노래 연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고 창호 주변에 60cm 이내 스프링쿨러 헤드가 있어서 화재에 대응이 되는 경우에는 방화창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이 규정을 적용하여서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는 것으로 방화창 교체를 제외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네, 주차 검토와 방화창 검토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기존 건축물에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절차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즉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차 문제 없고 방화창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위법 사항이 없다면 다음으로 정화조 용량은 만족하는지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뒷장을 보시면 정화조 용량이 통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래된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화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담당 주무관께 연락하시어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번 사례에도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인을 해보니 백인용 FRP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정화조의 용량은 여유가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 주차 방화창 불법 여부 정화조를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면 노래 연습장 시설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프링쿨러가 설치돼야 되는데 이번 사례는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간이 스프링쿨러로 대체가 되고요. 설치하면서 창호 주위에 스프링쿨러 헤드를 60cm 이내에 추가로 설치하여서 방화창을 제외하고, 주계단 외에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별도의 비상 탈출 통로를 추가로 확보해줘야 될 뿐 아니라 내부 마감 재료는 중불연제 이상 사용해야지 시설 기준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더 있는데요.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는 중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요. 법을 잘 해석해 보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외벽 마감 재료도 법에 만족한다는 외벽 마감 재료 확인서까지 준비를 하면 표시 변경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인 표시 변경 하고는 다르게 노래 연습장으로 표시 변경될 때는 추가적으로 소화 배관 평면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창호 주위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화 배관 평면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표시 변경은 별도의 사용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표시 변경 신청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었다는 사진을 첨부하여서 증빙을 하셔야지만이 표시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표시 변경 외에 용도 변경에 해당되더라도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 등의 공사가 없는 단순 용도 변경일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 별도의 사용 승인이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 과정에서 중요 부분들은 뭐 방화창을 교체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공사를 하시고 증빙을 해야지만 용도 변경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처리가 됩니다. 신축이나 중축 대수선 공사처럼 허가 또는 신고 이후에 착공 신고 절차 그리고 사용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음식점을 노래 연습장으로 표시 변경 접수를 하였고, 약 일주일 정도의 검토 기간 끝에 노래 연습장으로 표시 변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에 또다시 연락이 오셨습니다. 노래 연습장에는 술을 판매할 수가 없는 규정 때문에 위락시설, 즉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유흥주점은 그보다 시설 기준이 높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합니다. 즉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도 변경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 연습장으로 변경할 때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 변경이므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즉 표시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쳤고, 이번에는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되게 되므로 추가적인 법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뭔 개소리야! 네, 앞서 표시 변경 때 검토하였던 절차처럼 기본적인 상황, 주차 방화창 불법 여부 정화조를 우선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유흥주점 시설 기준 검토로 넘어가야겠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법 시행령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주차 산정이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외 상황 중에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때 사용 승인 후 5년이 지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주차 산정이 필요가 없지만 위락시설로 변경될 때는 주차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위락시설로 변경 시에 주차가 한 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건축물이고
공간도 협소하여서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도 없을 뿐더러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대지의 형태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네, 주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방화창, 내외부 마감 재료, 비상 탈출구 등은 노래 연습장으로 변경할 때 이미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부 사소한 부분만 손을 좀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차는 해결이 안 되면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 하지만 건축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것 또한 건축사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주차장법 구성에 수보 있는 부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규정을 끄집어내서 건축주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량 진입이 예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다만 부술 주차장 면제에 따른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해당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교통과를 통해서 계략적인 금액을 안내를 받고 건축주가 고심 끝에 약 900만 원에 달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를 하시고 주차 한 대를 면제받게 되셨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 저도 주차 면제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번처럼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용도 변경은 정말 쉽지만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용도 변경은 정말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구석구석 꼼꼼히 알아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쩔 때는 신축이나 중축, 대수선보다도 용도 변경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오늘은 당초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 연습장으로 다시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변경했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용도 변경은 주차, 방화창 정화조,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완전 확인, 내외부 마감 재료,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불법 여부 등등등 수많은 법령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건축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